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우리들 병원 게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들 병원 게이트,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총망라된 비리입니다. 신용도 없고 부동산 담보도 없는 이 우리들 병원 회장에 대해서 1,400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에 대한 의혹 4가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초특급 실세들까지 막연한 관계인데요. 우리들 병원 권력형 특혜 대출 비리 의혹 뿌리도 깊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의 특급 실세들입니다. 또 이들이 펼친 비리 역시 국정농단 그 자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선 이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이 누군가 살펴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었죠. 1982년 부산에서 척추 전문 병원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이후 서울 청담동, 김포공항, 또 이런 전국 각지에 병원을 지금 차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설립자가 바로 이상호 원장입니다. 이 병원의 고문 변호사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요. 노무현 그룹의 후원자 역할을 이 원장이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캠프의 특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억 9천만 원을 후원해가지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었죠. 이 이상 원장은 2003년 1월 당시에 당선자 신분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맡아가지고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병원 그룹은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늘리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무조사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게 됐죠. 그러나 문재인 대선 출마와 함께 우리들 병원은 다시 문재인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상당한 돈들을 벌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도 막역한 사이입니다만은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김수경 회장은 우리들 병원 이 원장의 전처죠. 이혼을 했으니까 이 김수경 회장 역시 노 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과 그야말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2014년에는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들을 낸 바 있고요.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의 문재인의 운명 그 책의 감수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라는 의미죠. 양정철 현재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병원 비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1,400억 원의 대출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병원 이상 원장은 대출을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상호 원장은 은행권 등에 빚진 1,000억 원 정도로 인해 가지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할 정도의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무려 1,4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용도도 불투명한 사람한테 또 제대로 된 담보도 없는데 거액을 대출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이해가 안 되는 대출 그 내막을 좀 살펴보죠. 우선 산업은행은 2012년 12월 달에 우리들 병원에 1,4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앞으로 우리들 병원이 벌어들일 매출을 대출 담보로 잡았습니다. 당시 산업은행은 우리들 병원이 향후 5년간에 한 8,500억 원 정도를 벌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부동산 담보도 없이 이렇게 매출 전망으로만 거액의 대출을 해준다. 극히 이례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그러면 담보 없이 되는 거 봤습니까? 기업들도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병원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경영이 순탄치 못했고요. 2011년 자회사인 우리들 제약하고 우리들 생명과학은 각각 91억 원, 12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 병원은 상환 만기인 5년 동안 빚을 절반도 못 갚았죠. 만기 도래에 이른 2017년에 남은 빚 80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게 이르렀습니다. 신한은행도 15억 원을 아예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줬습니다. 10달간 매월 1억 5천만 원씩 갚는 조건이었는데요. 이건 지점장의 승인 권한을 넘기 때문에
신한은행 본부가 대출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거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일반이라면? 대출 과정 역시 의혹투성인데요. 이상호 원장이 신한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을 때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이걸 쓴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가인 루카511의 신혜선 회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1,400억 원을 대출받았죠. 그런데 이 우리들 병원이 2017년 대선 직전에도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79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됩니다. 이번 우리들 병원의 특혜 대출이 더욱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루카511의 신혜선 회장이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을 폭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신혜선 회장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요. 한국인 최초 천주교 연세를 받은 이 순교자 이승훈 베드로의 6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내에 인맥이 두터워가지고 문 대통령이 의원일 때 김희중 대주교하고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 회장이 지난 10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신한은행이 이상호 원장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라는 걸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호 원장하고 금융당국 간에 유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신혜선 회장은 이날 이상호 원장이 지난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한은행하고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야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이 신혜선 회장의 동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측이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서명을 했고 이상호 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찰 실세로 통했던 이 버닝썬 경찰총장이라고 불렸죠. 윤규근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정재호 국회의원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 신 회장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 회장은 또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을 도우면 신한은행 대출 사건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한테 윤총경으로부터 받은 신한은행 대출 사건 개요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정철 원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곧 금감 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 신 회장은 2012년 대선 이후에 문재인 당시 의원하고 천주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비공개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신한은행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하니까 뭐 잘 해주겠다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혹이 있을까? 4가지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선 회장이 밝힌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들 포함해가지고 이번 사건이 갖는 비리는 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했고 여기에 경찰과 검찰도 지원했고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관련된 정권 차원의 비림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혹은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 의혹입니다. 특혜죠.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 9월 달에 산업은행이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대출해 준 의혹인데요. 당시 이상호 원장은 산업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신한은행과 맺었던 260억 원의 대출 연대 보증인에서 빠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보증인인 이 신혜선 회장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 회장의 대출을 도왔다는 겁니다. 물론 2016년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은 이 역시 경찰 등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또 완전히 유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다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 회장 주장대로 이상호 원장은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이를 이제 취하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 개인 회생을 취하게 된 과정도 모종의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이상호 원장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의 문을 두드렸는데 여의치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고 담보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상호 원장한테 어떻게 무려 1,400억 원이나 되는 대출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들 병원은 2012년 9월 산업은행하고 산흥캐피탈에서 각각 1,100억 원, 300원 합쳐서 이제 1,400억 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상호 원장 개인 명의로도 추가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의혹은 문재인 정권의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수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2018년 9월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5월 30일 날 돌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혜성 회장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당사자인 자신을 불러서 딱 한 번 불렀는데 그것도 5분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표현들이 가득한데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없던 걸 한 거죠. 이건 검찰 상부에서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신혜선 회장의 주장이죠. 신혜선 회장은 윤교근 총경,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죠. 과거에 이 윤교근이 백원우에게 보고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근무 시절에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교근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천주교 이용훈 주교의 편지도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유선이 그 전달을 막았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유선은 누구냐? 백원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혜선 회장은 또 이상호 회장의 전 아내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도 뭐라고 그랬냐면 백원우가 금융권을 꽉 잡고 있는데 내가 한번 그 백원우한테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었다는 겁니다. 신혜선 회장은 이 사건에 백원우 비서관,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정재원 민주당 의원 등이 개입돼 가지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당시 정재원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청경득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자신을 찾아왔다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신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은 지금 변호사죠. 우리들 사건이 이슈화되니까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 그럽니다. 자, 세 번째 의혹입니다. 김앤장에 관련된 건데요.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요. 대출 과정에서 우리들 병원에 법률 자문을 김앤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대출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전체 대출 금액의 한 1에서 3% 정도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통상 아마 2, 30억 정도 받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병원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김앤장이 받은 액수는 알려진 것만 해도 60억 원이고요. 이와 별도로 이 김수경 회장이 사석에서 밝힌 걸 보면 거액의 추가 수수료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출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김앤장한테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은선 회장과 관련해 가지고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의 사무소 유조건 그리고 사금융 알선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들의 변호를 어디서 맡았느냐? 김앤장입니다. 결국 김앤장이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 신한은행, 산업은행에 연결된 그런 대출권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현수 변호사가 그러니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사건을 최초의 경찰 수사 보고를 받고 이를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넘겼던 서초경찰서 중경 간부도 퇴직 후에 어디로 갔느냐? 김앤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썩은 냄새가 자욱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 병원의 김포공항 임대에 대한 특혜 의혹입니다. 2017년 5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임대사업자 입찰이 있었는데요.
시설 소유권이 있던 한국공항공사가 의료법인 우리들 의료재단에 특혜 계약을 맺었다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김포공항 옛 국내선 청사 자리에 이 김포공항 우리들 병원이 개원했죠. 그리고 2007년에 지금 유치한 부지로 병원을 이전했고요. 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국내선 화물청사 부지 그리고 또 뭐 건물 5년간 의료시설로 임대를 했죠. 근데 당시 이제 계약서를 보면 한 번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으니까 그 다음 2017년 재연장은 자동 재연장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병원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내야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 병원에 계열사를 할 수 있는 지방병원들끼리만 입찰에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끼어들 틈을 안 줬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입찰하면서 입찰가도 단지 10만 원만 차이 나도록 꾸몄습니다. 입찰 기간도 단지 4일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또 공단에 내야 되는 서류들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탈도 없이 입찰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포공항 병원 운영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과 이 계약서 작성 과정들을 보면 짜고 친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원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 병원에 일종의 특혜가 주어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감사원 감사 청구 같은 공정성 위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죠. 그런데 진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됐다 그랬는데 누가 개입됐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타임스 논평은 우리들 병원 게이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총망라된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친문 게이트죠. 초대형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신용도 없고 부동산 담보도 없는 이상호 원장에 대해서 1,400억 원이 대출됐는데 여기에 4가지 의혹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도대체 이 의혹에 연루된 6인방이 누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